자, 이제 19년도 문제 이해상 풀이를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기출문제 형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등장 유형을 함께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고, 문제 풀이는 평상시에 봤던 이런 교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화 시킨 것들, 그걸 이제 그려놓고 같이 보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행정학의 기초 이론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 자, 기초 이론은 전체 문항 가운데 약 3문항 정도 문제 형태에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의의하고 접근 방법하고 행정 가치 세 가지 유무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자, 문제 1번부터 좀 보자. 자, 1번은 자, 연도를 보세요. 2010년도 이렇게 나왔죠.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우리가 이제 뭐 행정학과 관련된 역사적 흐름 자체는 1980년대 이런 이제 작은 정부 형태의 위원이고, 90년대 형태는 적정 정부를 강조한 뉴 거버넌스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뉴 거버넌스 이론 자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도 한편으로는 비판을 하고, 특히 전면적으로 80년대의 NPM을 비판한 이론들, 그러니까 80년대에 등장한 이론들을 비판한 것이 바로 2000년대예요. 특히 시장주의 형태를 비판하죠. 자, 보자. 내가 시장주의를 비판했다 그랬어요. 저희 다리가 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쪽이 고장이 나서 오른쪽이. 그래서 이제 강의하다가 좀 앉아서 할 거예요.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고, 요 시장주의를 비판한,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 NPM 들어가 안 들어가? 또 하나 뭐야? 공공선택 이론 모형. 이걸 비판한 것이 2000년대 이론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최근 문제의 포커스는 이쪽이야. 그렇죠? 이점은 이제 식상됩니다. 문제가 나오는 게. 그동안 뭐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흐름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걸 비판한 이론들을 대표하는 것은 NPS, 신공공 서비스론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뭐가 있어요? NPM, 탈신공공관리론이죠. NPS, 신공공 서비스론. 이거 뭐 2018년도 문제로 나왔었고, 2018년도에 포스트 NPM 자체도 지문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문제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쪽을 기용한 게요. 이쪽, 포스트 NPM. 10년 아니야. 자, 그 일단 정부의 사회복지기능 강조, 방향 잡는 정부 역할 강조, 재기재와 재집권화, 4번에 분절화해서 통합을 강조. 뭐 정답은 나와야 되겠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은 이게 80년대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NPM. 여러분 90년대 NGA 자체를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요 이론들은 한편으로는 계승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판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GA도 방향 잡는 정부야, 봉사하는 정부야. 이것도 방향 잡기야, 이것도. 그래서 요 이론, 어떤 사람들은 강의할 때 뭐 신공공 서비스로는 바로 NGA의 그대로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걸 본질로 비판한다고, 여러분. 비판한 거고. 그럼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봉사하고 키워드가 또 뭐예요, 여러분들? 시민이야. 봉사와 시민이 키워드야. 방향 잡는 정부가 아니라 봉사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을 강조합니다. 자, 시민이 키워드야. 그럼 시민이 키워드란 말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고 시민정신이고, 시민정신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야? 우리가 시민정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야. 그럼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공익이야, 공익. 그래서 이들은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뭐다? 목적으로 파악하죠. 목적으로 파악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요 형태는 공책 시민 봉사전으로 요도라 그랬지. 공책 시민 봉사전.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이다. 자, 책임은 여러분들 단순의 다양성을 띄요. 다양성. 자, 그럼 물어보자. NPS는 시장 지향적 책임을 중시한다. OX.
NPS는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New Public Service의 약자야. 자, 물어보자. 시장 지향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 NPS, OX. X죠. 시장 지향적 책임은 정부 역할을 이상으로 넘겨라. 그거만 강조한 게 단순한 거 아니야? 그건 뭐야? NPM이지. 여긴 책임의 다면성이야. 행정 책임이 단순한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할 책임, 그리고 정치 공동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정치기금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전문적 지식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다양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의 다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물어보자.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에서 가는 것 NPS다. OX. 오죠. 그럼 공유 가치가 우리 인간사에서 공유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이게 사회적 가치야. 그 사회적 가치가 바로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에서 강조. 최근 여러분들 행정학 논문들 봐봐.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사회적 혁신 계속 얘기해. 그럼 논문과 관련된 글들은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연결이 돼야 돼. 연결되지. 요것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거 뭐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로 행동하라.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할 때 뭐다? 전략적 합리성이라 그랬잖아. 기억나? 전략적 합리성. 저는 다양한 합리성 자체를 갖고 여러분들 뭐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법 다양한 합리성 갖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여러분들 NPM 비판하니까 여기 보자. 분절화 강조해. 분절화 지향해. 분절화는 뭐야? 분리가 돼서 단절된 게 분절화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요거 P자가 빠진 NPM 같은 경우에는 방향잡기하고 노적기를 분리하네. 그게 바로 분절화야. NPM은. 근데 우리가 방금 포스터 NPM 자체 탈신공공 관리 이런 거죠. 분절화를 지향하고 통합을 강조하죠. 거기 통합이란 말 나와나. 4번 그 변화네,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자.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는 정보를 합체된 정보, 총체적 정보, 그걸 중시한다. OX. O가 돼야지. 야, 권한 위임하고 민영화 싫어합니다. 재규제와 재집권화 강조한다고. 근데 재규제나 재집권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를 위한 재규제하고 재집권화야? 뭐를 위한 재규제, 재집권화? 복지야, 복지. 그래서 복지를 위한 재규제, 재집권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요 NPM의 문제점은 자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OX. 오죠. 다시 말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책임 자체가 모호성을 띄어야 돼요. 되지. 그래서 이건 그 비판한 게 연마 왜 모호하냐? 정책 따로 집행 따로 하니까 모호하다고 파악하는 게야. 그럼 이걸 다 하면은 책임과 역할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책임 역할의 명료화를 강조한다고. 명료화. 뭐가? 신공공 서비스로. 자, 이거 보자. NPM. NPM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경쟁.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자고 얘기하는. 경쟁하자고 강조하지. 근데 이제 야, 무슨 경쟁이냐. 서로 협력하는 뭐?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자. 파트너십.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 탈신 공공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올해 나올 게야. 올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게 2017년도부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에 나왔었고 2018년도에도 지방직인가 지문에 나왔었죠. 그럼 뭐 이 말은 이제 올해는 이제 지문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해서 꼭 가져가시고 그래서 1번은 문제를 낸 거예요. 자, 2번도 여러분들 여기 보자. 7급에서 문제가 한 번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국회 사무처 문제 8급에서 문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9급으로 나오겠지. 이거 누가 한 얘기를 했어요? 군나우 나 지금 행복해. 어디서 여러분들? 3분이지. 자, 근데 군나우가 파악한 요 형태는 자 물어보자. 행정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의가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개념과 관련된 학자들의 여러분들 이 표현은 시험 문제가 나와. 자, 이 사람 일단은 행정관리설이지. 행정관리설 학자는 제가
군나우 외에 두 사람을 꼭 외우더라 그랬어. 자, 일단은 누구? 윌슨, 화이트, 최초행정학 교과서. 화이트. 자, 물어보자. 여관지 폐해국복. 행정관리설. 여관지 폐해국복 행정관리설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관리설은 여러분들 행정의 독자적 영역의 확립을 강조했다. OX. 마치 여러분들 정치의 신여가 아니라 정치로 독립된 독자적 영역 확보를 강조한 게 행정관리설 아니야. 그래서 영역 확보를 뭐로 파악한 게 야, 그건 아니라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게 행정의 영역이고 그게 행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이제 행정관리설이고. 자, 여러분들 행정국가의 대도 함께 탄생했다. 동치기능설, 행정학의 과학화, 행정행태설, 개발도상국의 행정현상규명, 발전기능설 이렇게 정리되시고 정치행정 1, 2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가끔 출제 나오는 게 행태로는 저 행정의 정석 성격을 부정했다. OX, X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자. 형식하고 제가 실질 나눠서 얘기해서 그럼 형식은 정치행정 1이야 2야. 행정행태설. 이원론 실질은 정치행정 1원론. 뭐가? 행정행태설. 자, 다시 보자. 실질은 뭐다? 1. 방법이나 형식은 2. 내용 실질 같은 말이야. 영어로 서브스탠티브야. 서브스탠티브를 번역하면은 내용적인 실질적 이렇게 번역을 해. 알았어요? 근데 형식 방법은 정치행정 2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행정 행태설. 그것도 시험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연관시키는 문제들의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십시오. 거기 이제 2번은 행태론자고 4번에 마살 디먹은 통치 기능설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자, 문제 3번은 뭐 주로 문제죠. 내가 의협심의관 상고랑 봉수라고 얘기했고 정답 몇 번? 3번이죠. 동일한 능력의 척도가 아니죠. 한쪽은 공익, 한쪽은 이윤주고 설명정리학. 이런 문제는 그냥 맞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3번 문제는. 4번은 신행정국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의외로 많이 틀려. 자, 신행정국가는 80년대 국가 형태의 표현 양식이라고 했고 특히 이 신행정국가의 표현 양식에서 꼭 가지고 갈 게 규제국가라 했어요. 규제국가. 기억나요? 자, 규제국가. 이거 먼저 구분해 줘야 돼. 여기서 파악한 규제는 적극이야, 소극이야? 요것이 요거. 요거는 원칙은 뭐야? 원칙은 시장에 대한 뭐? 자유를 인정하고 예외? 불허. 그럼 이것은 시장을 사랑해? 시장을 미워해? 친시장 정부. 자, 그럼 여기 보자. 예외에 대해서 불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불허하는 것을 몇 개로 정해. 그래서 불허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몇 개만 어떻게 해? 규칙으로. 그래서 규칙 제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 뭐가? 규제국가. 규칙 제정을 중시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자. 이 규제는 자, 물어보자. 정부의 기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기능은 무조건 뭐라 했어요? 규제. 그래서 규제는 출제 한 문제가 보통 배정이 돼.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오고 규제 이용해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나오죠. 내가 직접 규제는 누가 하는 게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고 간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간접 규제라 그러죠. 기억나요? 그럼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은 간접 규제 방식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유인 들어가. 시장유인은 정부가 일정한 의미를 부과하되 수행 여부는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분담금, 부가금, 부담금의 부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죠, 여러분들. 시장유인. 그리고 내가 조세 지출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제가 이제 간접 규제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오염 허가서 들어가. 오염 허가서가 공해 배출권 제도, 행정 지도 들어가 안 들어가? 행정지도 들어간다. 이게 시험 문제 2017년에 나왔던 것들 아니야. 그것들.
간접 규제는 여러분 여기 보자. 민간에 있다간 간접 규제 들어간다. OX. 내가 간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게 간접 규제를 했잖아. 그럼 민간에 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게 민간한테 하는 게 얘기야. 그것도 간접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간접 규제 자체를 여기 보자. 외부 효과만 관련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의미를 갖고 좀 찾아가야 돼. 그럼 물어보자. 경제 규제는 직접 규제야, 간접 규제? 직접 규제 성격. 자, 제가 사회적 규제는 간접 규제 성격이 좀 많다고 얘기했잖아. 아, 오늘 얘기했구나, 오늘.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나? 기억나지? 자, 물어보자. 경제 규제는 뭐로 봐라? 직접 규제. 사회적 규제는 뭐로 본다? 간접 규제를 본다 그랬잖아요. 간접 규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조장해주는 거.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정해주고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간접 규제를 많이 본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더 얘기해보자.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 그런 것들 다. 그래서 규제는 총으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 여기서 포함한 여러분 신행정국가에서 본 규제는 아까 얘기한 간접 규제 방식 가운 간접 규제 방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특히 규칙을 제정하는 정부 역할을 특히 중시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1번은 앞뒤가 바뀌었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편들이고. 알았습니까? 설명생이야. 자, 문제가 뭐야? 이건 여러분들 공통점을 묻는 문제예요. 그럼 양자 공통점은 뭐야,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이 자, 여기 보자. 사바스가 파악하고 있는 재화의 유형 가운데 이런 거 얘기했지. 여기까지. 자, 이거 뭐야? 민간재.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공유재. 자, 공통점 뭐야? 비배제. 무임승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틀린 것 같아요. 비배제,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집단행동의 딜레마하고도 관련이 돼 안 돼? 나나 집에 어때 하는 거 무임승차 하는 것들.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이죠. 여러분 공공재 성격은 축적이야, 비축적이야? 비축적적 성격이 내포된 공공재죠, 여러분들. 공공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적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공유재는 축적도 있고 비축적도 있어. 공기는 여러분들 비축적의 성격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그대로 희귀동식물, 여러분 천연 광물은 축적의 성격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느 게 있다 없다 얘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럼 하나만 더. 재화의 유형도 출제 빈도가 높아. B급이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야 돼. 이거 다 가져가지고 시험 문제는 예정을 묻는 게 많이 나와. 예정 묻는 거 봐봐. 기출문제가 예정 계속 나오잖아. 이거 예정 묻는 거 가져가시고 특히 이름하고 이름의 성격 묻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름하고 이름의 성격 묻는 것들. 자, 물어보자.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유용한 연구 대상. 그럼 뭐야? 어? 선생님 안 짓게. 뭐다? 공유제. 공유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오는 희소하나 누구나 무임승차 남에게 여지. 공유제. 공유제. 자연 독점이 성격이 강한 죄와 요금제. 요금제.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기업에 의해 공급한 죄와 요금제. 자, 물어보자. 요금제 민영화 방식으로 활용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민영화 방식으로. 1번 명으로 방식, 2번 보조금, 3번 바우처, 4번의 민간위탁. 뭐 머리털을 싹. 아, 이러면서 면허 방식 얘기했잖아. 허가 방식, 프랜차이즈. 전기, 통신, 가스, 자, 뭐에 면허 방식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가스 아무나 취급해. 면허증 받아야 돼. 면허증 받아야 돼, 여러분들. 전기도 면허증 있어야 돼. 굳이 얘기하면은. 알았습니까? 면허 방식이야, 면허 방식. 자, 요 4개의 재화 가운데 최근 민영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는 뭐야? 요금제, 요금제지. 민영화되는 거, 뭐 맨 앞에 여러분들 민간제는 무슨 민영화의 민간제인데. 거기 공공재는 순수, 국방, 여러분들 치안, 외교 민영할 수가 없어요. 공유제는 무슨 민영화를 시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3번이죠. 자, 국립공원 뭐 들어가? 국립공원.
공유제. 자, 맑은 공기. 공유제. 공기. 공공재 또는 공유제 다 좋아. 공기.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등대. 축제 관람. 공공재. TV 방송. 공공재. 공공재. 일반 공원. 일반 공원은 요금제로 그랬잖아. 국립공원은 뭐야? 공유제고.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규제를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규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화시킨 거예요. 존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서 자, 비용은 집중, 편익은 분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네. 설명 안 해도 알지? 그럼 물어보자.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뭐야? 고객 정치. 둘 다 집중은 뭐야? 이익 집단 정치. 둘 다 분산. 다수 대중 정치. 됐습니까? 경제 규제와 일맥상통한 거. 고객 정치. 사회적 규제와 일맥상통한 거. 기업가. 물론 여러분 다수 정치도 관련이 돼 있지만 가장 일맥상통한 것에 된 기업가 정치를 보통 얘기하는 거야. 자,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달한다. 고객 정치. 여러분 기업가 정치에서도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 OX. 이때 포획된 결과는 엄격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 졸렵죠? 안 졸려요? 아직은 졸려온데. 오랜만에 2층에서 오늘은 뭐 먹은 줄 알아? 잡채밥. 잡채밥. 오늘의 요리 잡채밥인데 오늘의 요리가 이제 없어졌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준대 아래처럼. 그냥 다. 물론 현금 내면. 손님이 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짬뽕 국물 달래서 먹고 짜장 달래서 짜장에다 비워 먹고 오늘 딸밖에 없으니까 뭐 딸내들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하고 또 한 10분 동안 노가리 풀고.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술 좋아하는지 어떡하냐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주는 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잔은 먹고 와야지. 이거는 선생님 술 먹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무슨 술 먹은 느낌이 들어?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자, 그만두자.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자고 싶어. 자꾸만 잠이 와. 자, 그런 거고. 그 기억번호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두시고,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네 가지 가운데 국외자와 연합 형상이 발생하고 정치적 상징을 많이 활용하는 정치 형태. 뭐 국외자와 연합, 정치적 상징을 많이 활용한다. 뭐 이익집단 정치, 이익집단. 고객하고 기업가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내가 방금 전에 말했어요. 국외자와. 여러분, 선생님 보자. 의학부로 법률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과 이뤄가기 위해서 민주노총 그들과 뭐 이렇게 연합하려고 해야 하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는 것이 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상징적 가치를 만들어. 그게 정치적 상징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상징 국외자와 연합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뭐? 이익집단 정치. 니들 윌슨의 이 규정치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무조건.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경제 규제란 기업 간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 결과 자원의 제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이루어진 규제, 기업의 활동. 자, 니은번 맞죠? 지금 사회적 규제는 명령 지시 규제가 시장 윤적 규제보다 효과는 없다고 본다. 이게 보자. 이거는 잘 봐야 돼.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간접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보나 효과를 얘기할 때는 분위기만 조성해 줘봤자 문제적이 있어. 안 그래요? 자, 선생님이 여기 보자. 요번에 무슨 내가 용역 받아서 주차장 얘기했잖아. 성남에 있는 시청에 있는 담당 팀장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선생님이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거든. 근데 이 사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주차 문제 해결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나한테 뭐라 생각하시냐. 그래서 내가 그걸 조사하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 하냐니까 자기 생각에는 엄격한 단속이래.
엄격한 단속. 그래서 서울시 리더는 서울시 교수님 주차 문제 갖고 주차 문제가 뭐 발생했다 뭐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 놀란 것 같네. 강력한 단속. 서울시는 3번 지르면 차 끌고 가버려. 3번 딱 지나면. 근데 성남은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을 주민들이 여러분들 뭘 만들어야 되냐면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랬대. 만들어 주니까 거기다 이제 50면짜리를 만들어 놨대. 처음에 10대만 들어오더래. 그리고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17대가 들어와 있대. 그럼 50명 가운데 몇 개? 33명이. 이게 33개 주차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주차가 어떠하냐? 바깥에 불법 주차한대. 왜? 공영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아. 받아요. 싸게 받아, 싸게. 뭐 1시간당 얼마,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받는다, 한 달 내내. 근데 이 사람들 4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바깥에 해놔. 그래서 바깥에 불법 주차해서 견인해가면 민원 들어온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주민 자체에 뭐 민원이 없게끔 계속 해버리면은 가장 큰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규제를 얘기할 때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간접 규제지만 효과가 큰 것은 뭐가 되는 게야? 명령 지시, 직접 규제가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디귿번 표현은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민간 부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사회적 규제는 강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 세 가지가 맞겠지. 정답 몇 번? 1번의 답이 형태시키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제에 관한 논리나 행태들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여러분들 5번 나온 것 좀 보자. 5번. 니들 지급 보증은 직접 규제야, 간접 규제? 간접 규제. 공기업 직접 규제. 그러니까 정부 소비 직접 규제. 정부 소비가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규제 들어가는 거야. 요새 여러분들 쌀라만이 파악하고 있는 규제 유형이 계속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론 강의 들은 사람들은 그 얘기 예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보자. 이론 강의 안 듣고 문제풀이 만든 사람들 교재에 쌀라만이 파악한 규제의 형태, 정부의 관여도에 따른 규제 유형이 쭉 나와. 그건 꼭 가져가야 돼. 현장 가서.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난 한 60%로 봅니다. 그러니까 60%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 좀 정리해서 꼭 가져가야 합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뭐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것은 뭐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답이 툭툭 나와야 돼. 자, 일단은 외부 불경제, 과소공급, 과도공급이야. 과다공급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부는 과소 때문에 틀린 거고. 니은번에 자연독점, 공공재 등의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은 공적 규제와 공적 공급이다. 자, 여러분들 자연독점 자체는 공적 규제 맞죠? 공공재, 공적 공급, 자연독점도 공적 공급 맞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밑에 봐봐. 밑에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려 안 틀려? 몇 번이야? 2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 현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못 봐. 그러니까 니들은 어떡하냐? 문제 푸는 요령이야. 기억 잘못되다가 밑에 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빼버려. 그럼 답이 압축이 돼. 그거 답을 찾아가야지. 일일이 하나 체킹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월 내월 다 가요, 여러분들. 그럼 영어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여러분 영어 문제 풀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뭐 문제 풀었어? 우리 국어 먼저? 영어 제일 먼저 마지막에? 그래요. 그게 좋아. 그럼 나중에 시간 여유 없어? 영어 무서우니까 국어를 안 무서워? 대단하네. 그걸 안 무서워. 그걸 안 무서우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준비해. 군무원. 군무원은 영어 안 보잖아. 연장 선생님은 영어 하는 거 안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자. 선생님 상관없으니까 군무원도 준비해. 늘 냉정히 생각해봐. 국방부에서 일하나 여러분들, 일반 행정부에서 일하나 여러분들, 그거 똑같은 거야. 국방부의 일반 행정부한테 합격해가지고 여러분들 군번 되면은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학생들 특히 주변에 몽땅 다 뭐야? 수컷들 아니야? 상놈 수컷들 많아 안 많아? 아 좋잖아 솔직히.
예, 그 선택받, 이거 니들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하면 돼. 참 웃긴다. 이제 결혼했는데요. 뭐 상관없어. 자, 보자. 자,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지금 농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시장 실패, 외재 결함. 제가 외재 결함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라 했어요? 외재 결함은 근본적인 한계라 했잖아. 그럼 뭐라 했어요?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하나 더, 가치제. 가치제. 가치제는 시장에서 정부가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외재적 결함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뭐하고 뭐 얘기했어요? 해설 봐봐. 해설 나왔지? 해설 봐봐. 해설. 자, 이건 이제 전상경 교수라고 여러분들 경호대 지금은 가천길대학으로 바뀌었죠. 가천길대학의 행정학과에 전상경 교수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쓴 책의 내용인데 거기 이제 해설에 자, 시장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줄 시장의 기능적 장애, 내재 결함, 셋째 외재 결함 나와. 외재 결함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야. 거기 뭐하고 뭐 나왔어요?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과 가치제. 이 두 가지. 이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가치제를 얘기하던 선생님 보자. 민간제야. 그럼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치 않아? 가능하죠. 그리고 다수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게야. 그러면 다수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가격 자체를 어떻게? 자꾸만 낮춰야 돼, 여러분들. 자꾸만 낮춰야 돼. 그래 다수가 소비 가능하지. 근데 시장은 이윤을 추구해야 해.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알았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내일 사회 공부하시면 사회 절반 사회 할 거야. 사회 시간에 여기 보자.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자체를 얘기하던 시장 실패로 파악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로 파악해. 그건 시장 실패로 보지 않아. 사회 시간에는. 잘 들어라. 사회 문제 주는 거니까. 그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야. 근본적인 한계. 스미스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경제 이념은 뭘까? 경제 이념은 효율성이야. 경제성 구현이야. 스미스 시장 경제는. 공평성이란 말은 최근에 등장한 거지. 그러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뭐야?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 했어요? 빈익빈 부익부 빈부 격차가 심화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다 그랬잖아 미국이.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 아무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서는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야. 그건 시장 실패로 안 봐. 행정학은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도 시장 실패로 파악하고 그건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 외재 결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거기 내재 결함하고 여러분들 기능상의 장애는 어떻게 해요? 외우지 마 그런 거는. 그런 거 시험지 안 나와. 외재 결함 하나만 배워도 진짜 많이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하여간에 다시 봐봐 앞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을번은 잘못된 리을번은 보자. 소득 불평등이 시장의 본적 한계 파쇄는 문제. 규모의 경제는 시장의 기능적 장애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있다. 리을번은 맞다고 보면 되겠지. 규모의 경제는 뭘 가져와? 규모의 경제는 뭘 가져와? 자연 독점을 가져와 안 가져와? 자연 독점이 나오잖아. 근데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의 전제 조건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야 해.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 경쟁을 파괴한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작동이 시장의 완전 경쟁에 근거한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우면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다시 그냥 간략히 정리할게. 시장 실패의 외지적인 결함은 뭐 하나 가져가라?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을 가져가라. 자, 말로 온 김에 가치제조 가져가자. 두 개. 나머지 거는 다 내재나 기능상의 장애로 보면 돼. 알았어요? 그렇게만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리을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만든 표현이고, 미음번의 외부 편익, 보조금 지급, 행정지도, 행정의 간접 규제 방식을 설정한다. 미음번은 왜 틀렸어요?
행정 기준 설정은 간접 규제가 아니라 이게 명령 지시 직접 규제야. 자, 선생님이 명령 지시 규제는 법규에 근거한 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대표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명기처. 명기처. 명은 뭐야? 행정 명령. 기는 행정 기준의 설정. 처는 행정 처분이 결혼했지. 기억나요? 자, 이 본 문제. 정부 실패 원인으로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7점인데 A급인데 X의 비율성. 자, 1번 맞죠? 2번 과부하 민주주의. 여러분들 그 조직에 의하여 서비스된 수요는 정치 과정을 통해 표출되므로 이 정치 과정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여기 보자. 수요 자체는 정치 과정을 통하여 표출된다는 것은 현재 보자. 정치 과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국민의 의견 자체를 대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야.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과정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견을 대신하기 위해서 선거를 토대로 사람을 뽑아 안 뽑아? 뽑는 거예요. 그럼 선거에 의하여 뽑을 때는 어떡하냐? 각각의 후보자들은 보다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서 날 뽑아주면 뭐 만들어준다 그렇게 공약을 해야 안 해? 하죠. 그러면 그 공약 야 저 사람 뽑아주면 뭐 해준대 뭐 해준대 뽑아.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자꾸만 증가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민주주의. 정부 능력은 10인데 행정 수요는 15, 16이 돼버려. 그럼 이런 과부하는 정부의 붕괴를 가져간 가져와. 가져오죠. 그래서 2번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을 과부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쁜이 자지 말고 이제 봐야지. 과부하 민주주의. 다들 예쁜가 봐, 날 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내가 과부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머릿속에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선물의 정보는 거대 조직,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의 유연성이 결여되고 관련 기준이 불확실하므로 정책 효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4번에 자원의 혈증인 배분은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공공재. 4번은 여러분들 정부 실패야 시장 실패야? 시장 실패를 설명한 거지. 정답은 당연히 몇 번? 4번입니다. 자, 문제 7번. 7번 책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죠. 우리 유사 문제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7번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설명 잘못된 거. 자, 1번에 일반 행정형, 2번에 책임 경영형, 3번에 민간 위탁, 4번에 민영화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 이제 생산의 주체 공급 결정자가 누구냐? 이 공급 결정자를 다른 말로 어레인저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배열자. 기억나? 배열자. 네 가지 형태. 이거 이제 정부 서비스형. 이걸 정부 공급형이라 그래. 이거 뭐야? 민간 공급형. 이거는 민간 위탁형. 정부가 공급 결정자. 정부가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해. 민간 네가 해 이렇게 결정하는 게야 정부가. 그럼 민간 용화잖아 생산자가 되는 걸 얘기해.
이 민간 혜택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계약 들어가 안 들어가? 면허 허가 들어가 안 들어가? 프랜차이즈 그리고 그란트 보조금 방식. 기억나? 그럼 이 가운데 독점적 공급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뭐야? 면허가 독점, 이걸 독점 판매권의 인허가라고 돼야 하네. 하죠. 그럼 이 지문 보시면 무조건 3번에 독점적 지위 부여되는 방식이 있어 없어?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3번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야. 그럼 여기 보자. 민간 공급형을 대표하는 것들. 자, 뭐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바우처. 그리고 시장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시장은 이게 시장이지 뭐야. 시장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시장 아니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뭐라 그래? 공생산. 이 공생산, 공동생산이에요 여러분들. 자원봉사. 요새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사업이라는 걸 많이 써요. 공유사업. 정부와 주민과 공유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자. 요새 지방행정, 지방자치에서 가장 강조하는 여러분들 이슈야. 자, 물어보자. 공유사업 어떻게 하자고 뭐에 들어가? 내가 방금 전에 정부하고 여러분들 주민들이 공유사업 어쩌고 하자고 뭐야? 요거 내가 이걸 왜 얘기할까? 행정은 시사적이다.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 행정학 교재에서 한 번 건데요.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게야. 내가 출제연이라면 나 그런 거 내시오 문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사업 자체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금 얘기한 서비스 공급 방식은 이렇게 묻는 거 한 문제.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자주활동. 이런 거 이러면 자 보자. 공급자하고 수혜자가 동일 집단에 귀속되는 거. 자주.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생산. 자원봉사는 위아래야. 이게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자원경찰대. 자원소방대. 자원소방대원을 뭐라 그래? 의용소방대라 그래. 요새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별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 있어.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로 의용소방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의용소방대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연합 회장을 뽑아, 의장을 뽑아. 인선씨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 여러분들 연합 의장 자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누구랑 상대하는지 알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공생산이야. 이건 자주 활동은 스스로 불조심하자. 스스로 마을 우리가 지키자. 주민 순찰대 만드는 거 뭐 들어가? 자주 활동. 자원 경찰은 뭐야?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수원의 광교 지역에 여러분들 자원 경찰이었어요. 내가 자원 경찰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만뒀다. 그만뒀는데 한 달 반 됐나? 왜? 제복 입고 싶어서. 군복, 경찰 제복 딱 변신 되게 멋있어. 몽디 딱 들면은 경찰보다 더 무서워. 경찰들이 도망가. 무섭다고. 그거 입고 싶어서. 자, 그거는 뭐야? 공생산이야. 그럼 경찰과의 순찰 도는 게야. 근데 경찰 없이 주민들이 주민 순찰대 만드는 게야. 그건 뭐야? 자주활동 좀 틀리지. 그거 이제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요거는요, 정부세법 일반 행정형이 있고 책임 경영형이 있고 여기 뭐 적어놨어요? 뭐야? 협정.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끼리 협정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 있어요. 그 협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요? A 지방정부와 B 지방정부 이거죠. B 지방정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좀 이용하게 협정합시다. 협정 체결 방식 이런 거. 알았냐? 책임 경영 방식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책임 경영 방식이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도 사업, 상하 수도 사업 자체는 어디서 한다? 직영기업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책임 경영이요. 자, 1번에 일반 행정형은 일반 행정부제, 공익성 우수에 민간 참여 배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책임 경영, 결정의 주체와 생산 주체가 정부이다. 정답은 3번이라고 했고, 민영아,
민간이 이미 해당 사업을 생산하고 사회적 정치 보장을 경고해간다. 이게 민간 공급형이 바로 민영화형이야. 이게 여기서 민영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8번을 보자. 민영화 이용에 관한 설명을 자는 거. 공생산 방식은. 자, 1번 중요하죠. 여기 현금 지출에 대해서 보상받고 지출책임 보상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맞는 편이고 보증금 방식. 그것도 중요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고 2번도 맞아요. 또 소비가 장려될 분야도 보증금 방식. 인적 서비스 분야 그것도 보증금 방식이죠. 2번 맞고 3번에 자주활동 맞죠? 4번에 경쟁 입찰 방식은 민간의 이탁형이죠, 여러분들. 민간의 이탁형은 계약 방식이 있고 경쟁 입찰 방식이 있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설명 생략하고 문제 9번을 보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작은 정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 2번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정부의 개입 맞죠? 요 3번은 여러분들 X의 비일성이니까 정부 실패의 사례 맞죠, 여러분들? 큰 정보론자들은 비용과 편익의 괴리,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이기 때문에 4번은 무조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여기 보자. 미시절연이 있고 고시절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잘 들어봐. 내가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뭐하고 뭐가 있다? 미시절연, 고시절연. 자, 물어보자.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고시야, 미시야? 미시절연. 선생님 보세요.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는 다 경제학의 이론이야. 알았어요? 어디의 이론이다? 경제학의 이론이야. 어? 그러면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 것은 물어보자.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경제 규제 OX. 오, 그게 고객 정치 아니야. 그게 미시련이야. 그래서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미시련으로 파악해. 근데 거시를 얘기할 때는 뭐야?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된 경우. 여러분들 이건 그럼 얘기해보자. 그럼 자, 잘 봐봐. 내가 방금 전에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 이걸 거시라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발생하냐? 어디? 선거나 정치적 분야에서 많이 발생해. 재분배 정책하고 재분배 정책을 얘기할 때는 없는 다수에게 편익이 들어가 안 들어가? 가진 자 소수한테 비용 집중되잖아. 선거 때도 없는 다수한테 편익이 들어가는 정강정책 표 안 표? 소수가 비용 부담이 안 해? 하죠. 그럼 니들이 선생님 왜 그게 정부 실패 원인입니까? 질문 나와야 돼. 재분배 정책? 선거? 이게 왜 정부 실패 원인입니까? 원인입니다. 왜?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을 가져온 거죠. 가져오지. 날 뽑아주면 제가 뭐 해준대. 이렇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방금 전에 거시 미시 얘기했다. 고객 정치는 뭐랑 관련돼? 미시. 선거나 재배분 거시.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 수업 시간에 다 얘기 못한다 그랬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0번. 자, 행정규제 기본법 내용이야. 이것도 이제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달인가 한번 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설지 보시면은 행정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 법정주의 나와. 규제 원칙 나온 거 봐. 자유평등의 원칙 나와. 자유와 창의 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 최소한은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나 의무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규제 최소한의 원칙이야. 알았어요? 7조 규제 영향 분석 나와.
이건 별거 아니야. 정부가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의 편익이 발생되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가져오는 규제만을 선택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조는 규제 일몰제를 얘기해. 규제 존속기한 총 몇 년? 5년입니다. 5년. 5년. 그리고 제25조 나온 거 봐. 제25조. 자,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몇 명이 나와? 2명이야, 2명. 그래서 이 2명인데 한 사람은 국무총리야. 또 한 사람은 학식이나 여러분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많이 해와서 여러분들 이번에 바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얘기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1번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을 적어놓은 거예요. 1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소기업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판단이 되면 규정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2항 아까 자유차항이 최선원식 나왔고 3번은 종속기한 나왔고 4번은 왜 틀렸어요? 2명이잖아. 위원장 2명이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1명.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자. 지금 우리가 파악한 여기 보자. 현시험 보자. 행정규제기본법은 저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저거 보자. 뭐가 없냐? 규제의 비눗방울 효과. X로 적어놔. 이 규제의 비눗방울 한 거는 뭐야? 규제 한도를 명시하는 경우를 얘기해. 규제 한도 명시. 규제 한도 명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비눗방울로 100개의 비눗방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근데 하나의 비눗방울을 또 하나 넣으려 그래. 그러면 못 넣어. 반드시 하나의 비눗방울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 한도를 명시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안 돼. 근데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이다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 지금 명칭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지금 이걸 규제의 비눗방울 효과 그러는데 규제의 비눗방울 효과 X입니다. 알았습니까? 뭐 명칭인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아마 명칭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별도로 좀 가지고 가시고. 자, 11번은 정부 실패 원인으로 묻는 건데, 자, 나번 들어가죠. 다번 들어가죠. 마번 들어가죠. 나다, 마. 몇 번? 1번입니다. 이 정부 실패 원인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와야 돼. 여러분들 그 나번의 정치인의 단계를 물어보자. 정치인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야? 낮은 시간적 할인율이야? 높은 시간적 할인율. 권력의 편제 기억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권력의 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 두 가지 얘기해봐.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랬죠. 민주화. 권민규 규제 완화. 까먹었구나. 거기 여러분들 마블의 조직목표의 내부성에 여러분 정부 개입 방식은 뭐야? 조직목표의 내부성이 바로 뭐야? 사적목표의 설정. 3인형 기억났나? 박민영 죽었다. 이놈들아. 제발 좀. 내가 박민영한테 미안하잖아. 박민영, 3인형 죽었다. 민영아. 기억나요? 거기 안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뭐야? 파보기,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다른 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확실히 이런 거여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기본 공통 과목이니까 공부 많이 하지 거기에. 그럴 거야. 나 조만간에 다 폐위시켜버릴 거야. 이제 신기해 죽겠어요. 공무원 돼가지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가 뭐가 필요하냐. 아유 참.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 12번 문제. 아니 왜 그런 과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만들지. 행정 얼마나 힘이 안 들어. 좋잖아. 미안합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저 기밀이 개새끼라 그러겠네. 어?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민간위탁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제가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는 민간에 있다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교도 행정, 국방 행정은 민간에 있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3번 문제래. 행정가치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번에 소극적 능률이란 분자의 산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모인 투입을 감소, 능률의 향상. 한번 해보세요. 자, 행정가치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 일문항은 반드시 반영이 돼. 내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나오는 건데. 이념 파트는 가외성, 형평, 정의. 요게 나올 가능성이 70%. 나머지가 뭐 30% 갖고 하면 돼요. 합법, 민주 이런 것들이 있죠. 효과. 그게 한 문제야. 그리고 공익과 사회적 자본, 공익 A급. 공익의 본질을 묻는 것. 학설을 묻는 것.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회적 자본은 이제 90년대부터 자, 사회적 자본은 언제부터 강조가 돼? 행정의 주의론 가운데 뭐. 응? 사회적 자본이 뭐야? 그래. 공동의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조건 아니야. 그럼 신뢰, 연결망, 또 공유하는 규범, 공동체심 얘기했잖아. 어디서 나온 것들이야? 신국정 관리론. 그래서 이제 90년대 강조가 된 게 사회적 자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바로 뭐냐? 이거 공익이야, 공익. 이것도 가외성 시공 초월한 문제야. 계속 나 70대, 80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나오고 있어.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타 내용에서는 능률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얘기한 건 기계하고 사회야. 금전, 인간 너무 쉽잖아. 근데 이제 소극적 능률, 적적 능률, 퇴행적 능률, 정정길 교수 책이 나온 거거든. 영어는 여러분들 소극은 우리가 투입분의 산출이 있잖아. 산출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투입을 감소시키면 능률이 제고돼야 한다. 이게 소극이야. 적극은 투입도 증가하고 산출도 증가하는데 산출을 투입보다 크게 하면 능률은 제고돼야 한다. 적극은 이게 더 크게 하면 능률은 제고돼야 한다. 되죠? 아니면 투입은 고정시키고 산출을 증가시켜도 능률은 제고되지. 이것도 적극이야. 진짜 쉬운 거야. 이거는 투입도 감소가 돼. 퇴행은 퇴행이야. 퇴행. 산출도 감소가 돼. 근데 뭐를 더 투입의 감소량을 더 증가시키면 능률은 제고돼야 한다. 되죠? 그럼 이 세 가지 가운데 전략 그럼 뭐야? 전략. 전략은 소극이야, 적극이야, 퇴행이야. 절약하자. 절약은 살림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적게 하는 게야. 적게 하는 거니까 뭐야? 퇴행이야, 퇴행. 퇴행이 바로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퇴행. 아버지가 100만 원, 3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어와. 그러면 살림 규모를 절약하고 써야 돼, 써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억번 자체는 맞아 틀려요. 맞죠. 자, 니은번. 자, 님은 우리가 이제 기술 문제를 풀면서 이거 여기 보자. 2017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 아니야. 이 문제 지문만 좀 바꾸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 자, 우리가 자, 무엇이 선이냐 하는 관점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목적론적 윤리설이 있고 또 하나 의무론적 윤리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해. 목적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선이냐?
잘 사는 게 선으로 파악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결과를 강조한 게야. 철저하게 뭐? 결과. 개같이 벌어 상관없어. 정승같이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목적론이에요. 이런 결과를 강조한 대표적인 이론 자체는 바로 뭐냐면 쾌락주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철학 배우는 게 아니잖아. 뭐 키레리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근세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 거 아니야. 그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결과를 강조한 게야. 여러분들 투입을 강조한 게야. 결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걸 뭐라냐? 이걸 상대론이라고 그래. 뭐란다? 의문론은 거꾸로 와. 바르게 사는 게 뭐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그러니까 이것은 동기를 중시해. 동기. 너의 동기가 바르냐? 그러지 않냐? 결과 상관없어. 네가 할 때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동기가. 이걸 대표하는 것을 예를 들어 칸트의 비판 철학. 칸트의 여러분 실천이성 명령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마음 깊숙이 외쳐지는 양심의 목소리가 누구나 있어 없어? 500원짜리야. 선생님 여기 이제 여기 500원짜리 흘렸어. 그러니까 500원짜리. 이렇게 5만원짜리 흘렸어. 내가 이제 흘렸다. 여기 가는데 보리가 싹 가져갔어.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는 게 이거 가져가면 양심이 저렇게 양심이 이걸 가져가면 양심에 껴있겠네 양심에 껴있겠네 하면서 가져가. 여기 보자. 그 밑에 양심이 뭐야? 이게 실천이성 명령이야. 마음속에서 세뱃돈 찾아왔어. 세뱃돈. 내일 왜 명절 때 세뱃돈만 나오는 거 따져보니까 말도 마. 우선 여러분들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10,000원짜리 주면은 욕해. 오 이상해 애들. 막 그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자. 그래서 다행히 초등학생은 없어가지고 제일 어린 녀석이 중학생이거든. 고등학생 한 놈, 대학 다니는 놈들, 졸업한 놈들, 백수인 놈들, 백수. 그래서 그럼 졸업되고 백수이들한테 주문대 안 주문대? 줘야지. 그렇지 알지 그걸. 더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명절이 없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거고 선생님 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양심의 목 이걸 실천인성 명령이라 그래. 이에 따른 행위. 이건 철저히 동기를 강조한 게야. 이걸 절대론이라 그래. 뭐란다? 절대론적 유설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자, 니물의 절대론자들은 윤리적인 행동 기초를 인간의 본성과 생리적인 욕구에 찾는 방면 행동. 이건 바로 뭐야? 이게 쾌락주의 아니야? 쾌락주의를 강조한 것은 절대론이야, 상대론이야? 상대론이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2번, 3번은 아니겠네, 그죠? 자, 디귿은 우리가 형평에 있어서 학설 3가지 배운 거 기억나나? 그것도 가져가야 돼. 평등이론, 실적이론, 욕구이론. 자, 물어보자. 결과의 공평. 평등이론. 기회의 공평. 실적이론. 조건의 공평. 욕구이론. 그러면 평등선거는 뭐에 들어가? 평등이론. 보통선거. 실적이론. 기회공평 아니야. 그럼 불완전 경쟁이 발생했으면 기회공평을 깨서 안 깼어?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그것도 뭐에 들어가는 거야? 실적이론. 그럼 디귿번에 이런 여러분들 실적이론 디귿번 맞잖아. 여러분 교재 보고 3가지 유형 좀 정리해둬야 합니다. 릴번의 투명성은 여러분들 투명성은 정부 활동을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 보면은 경쟁적 우위의 상실이란 말이 나와.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상실을 가져간 거죠. 그럼 됐죠. 프라이버시 침해 가져간 거죠.
백색 잡음 효과는 너무 정보가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게 그렇지 않은지 일반 시민이 판단을 못하는 걸 얘기해. 그걸 지금 얘기한 백색 잡음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의 거래사회 법칙을 얘기할 때는 가치 있는 정보는 사적 체계에만 축적되고 공적 체계에는 가치 없는 정보만 유통되는 걸 얘기해. 좋은 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리을번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반복성하고 중첩성 구분하자 그랬죠? 서로 협력적 관계는 중첩성, 영어로 뭐라 그래? 오버래핑, 오버래핑. 미음번은 반복이 아니라 중첩 오버래핑이 돼야 돼. 반복은 듀플리케이션, 독자적 기능, 동일한 기능을 독자적 기관에서 각자 수행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반복성은 뭘 가져온다? 갈등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미음번은 반복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중첩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음번 들어간 거 틀려. 그럼 여러분 3번 미음, 4번 미음. 그럼 몇 번이야 정답? 1번 정답이냐 안 봐도. 그죠? 그 다음에 비읍번의 사회적 후세의 극대화. 실제설은 공일 사회비합으로 본다. 사회 후세의 극대화는 실제설, 공일 사회비합은 과정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실제설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대립 땐 이게 해결 기준은 과정설, 조정 결과는 실체설. 이응번도 앞뒤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래서 이응번 들어가도 틀려. 정답 1번이야 여러분들. 알았냐? 특히 이응번 잘 가져가라. 대립 땐 이게 해결 기준은 실체설, 조정 결과는 과정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늘 과정설과 실체설의 학설을 묻는 것들은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공유하는 이익 그럼 뭐야? 실체설. 한 사회가 지행하는 궁극적 절대적 가치. 실체설. 법적 절차의 준수. 과정설. 과정설. 사회간의 조정 타협의 결과의 산물. 과정설. 다시 법적 절차의 준수는 뭐야? 과정설. 그게 과정 아니야. 절차. 과정설이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선험적 공익관. 실체설. 경험적 공익관. 과정설. 정치와 가족의 산물. 과정설. 과정설. 잘했어요 여러분들. 전체주의 공익관. 실체설. 다원주의 공익관. 과정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좀 쉬었다가 문제 계속 풀겠습니다.